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약식 판결 신청과 관련된 자료들을 봉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옴니버스 요청을 제출하는 타임라인이 12월 22일까지였습니다. 그때 SEC는 전문가들의 개인정보 등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힘먼 연설문 관련 자료는 대중에게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1월 9일까지가 12월 22일 소송 당사자들이 요청한 봉인에 대해서 상대편들의 반대 의견 브리핑을 제출해야 하는 데드라인인데요. 그래서 리플은 SEC의 특정 문서에 대한 봉인 요청을 반대하는 답변서를 토리시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SEC가 힘먼 문서를 대중에게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리플은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SEC는 비록 힘먼 문서가 심의 절차, 변호사 특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내법 판사의 판결이 있었지만 SEC는 여전히 힘먼 문서가 심의 절차라든지 변호사 특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리플은 법원이 이미 힘먼 문서에 대해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힘먼 연설 문서는 특권으로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판례나 근거를 SEC가 함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EC는 힘먼 연설 문서가 이 사건의 어떤 주장이나 변호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미 법원에 의해서도 판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공개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리플은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요. 제가 보았을 때는 SEC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리플은 상대적으로 더 집중해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원이 이전에 힘먼 연설 문서가 재판에서 적은 관련성 정도만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었는데요. 그 결정은 불완전한 기록에 근거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리플은 힘먼 연설 관련 문서 전체를 넘겨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기록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또한 리플이 반박하기를 리플이 약식 판결의 힘먼 연설 문서를 인용한 것은 이 문서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어떤 영향이냐면 하위 테스트에 따라 리플의 XRP 판매가 투자 계약을 구성한다는 SEC 주장에 대한 반박, 리플의 공정한 고지 방어에 대한 지지, 그리고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무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힘먼 연설 문서는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판례 인용을 했는데요. 비록 법원이 어떤 자료에 대해서 그 소송과 관련성이 적다라는 판결을 했을지라도 결국에 약식 판결 신청을 위해 인용된 자료는 사법 문서로 해석을 해야 하고 아주 설득력 있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법 문서는 봉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판례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SEC는 힘먼 연설 문서는 수많은 SEC 관계자들의 내부 논의와 심의를 반영하는데 만약 기관 관계자들의 논의에 대한 내용이 공개적으로 배포가 되면 앞으로 그들이 솔직하게 토론하는데 방해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은 이미 내법 판사가 해당 힘먼 문서는 일반화된 프라이버시 우려가 있거나 혹은 사법부 내부 프로세스에 경고하고 솔직한 기능을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심의 절차 특권을 적용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음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정도가 제가 이해한 정도고요. 해당 답변서는 이미 공개된 소송의 절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소송이 지연이 되거나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SEC 변호사들은 도덕과 윤리보다는 분쟁에서 이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이전 진술에 무게를 두거나 고려하지 않고 현재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힘먼 전 SEC 이사의 연설이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SEC는 소송 전체에 있어 주장의 연속성이 있기보다 절차 하나하나에 대한 당장의 주장에 집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정부 기관만큼은 도덕과 윤리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부 기관 중에서 도덕과 윤리에 집중해야 하는 기관이 얼마나 될까, 집중하고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유명 저자가 다수의 변호인에게 리플이 소송에 패소할 때의 시나리오를 물어봤었습니다. 이에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SEC와의 소송 패소 시 리플이 미국 시장을 떠날 것이며 이로 인해 리플의 활용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리플은 25%의 활용성을 잃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떠나실 때 그 사업의 효용성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장에 리플이 미국을 떠나더라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계의 중심의 하나는 미국이 분명하고 시장 사이즈를 고려할 때 세계를 서로 연결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미국을 거치지 않고는 매우 불편할 텐데요. 그 사이에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라든가 상품과 증권에 대한 명확성, 규제기관의 명확성에 있어서 좀 더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 만약 리플이 패소한다면 시기를 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마지막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명 저자의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